지금 국내 정세로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요, 송영길이 일단 소위 말해서 386 세력, 아스팔트 뛰던 놈들, 또 신진이라 하는 김남국 같은 놈 코인 가지고 장난치고 이래서 조중동에서는 아마 정권이 이제 몰락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고 좌파 신문에 한겨레, 경향 이런 놈들은 아직까지 우리 윤 대통령이 문재인 좌파 일당이 5년 동안 부사놓은 걸 지금 본궤도에 1년간 올려놓는다고 혁혁한 공을 이룬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도 안 남는 4월달 선거에서 우리는 어떠한 진로를 통해 가지고 아까 장 박사님 이야기대로 국회의원 특권 이거를 없애고 참신한 국회를 뽑아야만 우리 국민이 주권도 찾고 국익도 되고 우리 국민도 잘 살 수 있는데 그 방안을 강구해서 이걸 이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합심해서 나가느냐. 그리고 이 90점을 찾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90점을 좀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또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 그러면 내년 4월 총선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냐 그 말씀이죠? 네. 또 이와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네. 부정선거를 확실히 없애야 됩니다. 네. 부정선거 이래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둔투표. 선생님 유튜브를 내가 SNS로 많이 봤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특검 폐지 운동을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전체 보는 상황에서는 참 너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급선무는 뭐냐면 지금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니 그래야 특검 폐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뭐 입법 예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우파 유튜버가 그리 많은데도 한 군데도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장 선생님이 하시면은 그 어떤 우파 유튜브에서 그 집중해주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라, 모임도 같이 해주라, 서로서로 이래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동안이 그게 안 돼요. 예, 그 해결이 안 되면 힘듭니다. 예, 저 선생님 말씀.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뭐 부정선거로 막 얘기를 나오시고 막 이러는데요. 우리 대표님에게 대표님 순수와 대표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양산 평산리에 책방도 열고 반려견을 위한 사업도 하겠다고 하고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전직 문재인인 양산 평산리 노인네 300m 경호구역도 보호해주고 하는 것이 나는 이 현재 정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국민특검단에서는 민유숙을 비롯한 4명의 재판관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 제출을 했는데 반수를 하고 퇴장해버렸어요. 이런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과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순수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네네. 예. 그런데요,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저는 이 지난 그 4.15 총선 이런 거, 이 부정선거를 지금 밝혀내려고 밝혀내기가 어렵고 우리의 투쟁 역량이 굉장히 소모적이 되기가 쉽다 생각해서 저는요, 내가 아까 그 카톡 하나, 글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자꾸만 지나간 거 가지고 막 자꾸 그러는 것보다도 그런 게 물론 밑받침이 돼가지고 다음 2가지요 제도 개혁을 결정적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뭐냐면 네, 사전 투표를 없애야 됩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요 영남일보에 글을 쓴데 아까 문자 하나 보내드렸어요. 한번 그 나중에 한번 왜 없애야 되느냐면 일부러 선거하라고요 하루 공휴일까지 해주죠. 네? 공휴일 해주는 날은 선거 안 하고 놀러 가고 일해야 될 시간에 투표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 사전 투표를 둘 필요가 없는 거야.
그 공유를 해놓은 취지에도 안 맞아. 또 하나는 사전투표를 하는 이유는 투표율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이 투표율을 좀 올릴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몇 분 한 해봤잖아요. 해보면 결과가 어떠냐면 사전투표 이틀 하나 안 하나가 투표율이 같아. 왜 같으냐? 그 사전투표 한 사람, 아니 본투표 한 사람들은 사전투표 안 하고 그 전체적으로 모아면 똑같은 거야. 그 사전투표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일부러 그 공유를 하나 해놨는데 국민된 도리로서도 그날 가서 투표를 해야 되지 그날은 놀러 가고. 그래서 이 사전투표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개표기는요? 그 다음에 그만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있죠? 이 전자개표기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를 쓴다고 해서요 투표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날 밤에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전자개표기 쓰면 예를 들면 밤 11시에 끝난다 칩시다. 전자개표기 안 쓰면 밤 1시나 2시까지 간다 합시다. 몇 년 만에 하루 하는 거요. 그거 정말 엄청나게 국가적 행사인데 그 밤 2시까지 있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전에 해봤잖아요. 전에 다 해왔잖아요. 그대로 하자 이게.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센다고 해서 빨리 끝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요 2009년도인가에 이 시비가 붙었어요. 전자개표기 가지고. 독일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부정이 좀 없는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재판소죠. 또는 대법원이죠. 제일 높은 데서 무슨 판결했냐면 선거는 투개표 과정에 대해서 유권자인 국민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부정이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유권자인 국민이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이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것도 또 요 말도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딱 해놨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요. 이 투표와 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 생각이 들 수 있는 투개표 제도를 채택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전자개표기 사용하던 것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불신이 심한 나라에서요 이 전자개표기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내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내가 3가지를 건의를 했어요. 마침 나를 찾아왔길래 3가지를 건의를 했는데 첫째가 뭐냐? 고위공직자 첫째가 뭐냐?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겨라. 용산으로 옮기라가 아닙니다. 국민이요 대통령의 구정공질 속에 너무 공기 좋고 한 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광화문으로 옮기죠. 그러면 고위공직자 특권을 폐지하죠. 그 다음에 부정부패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당신한테 자세하게 한번 내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또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잘 안 들으려 하더라고. 그건 또 이유가 그 당 안에서 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요 이 2가지를 반드시 관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한 거 지금 다시 국회의원을 또 어떤 사람이요 대구에 최상철 교수라고 제가 4.15 총선 때 대구 김해에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1,400표를 제가 이겼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1,400표 내가 이긴 걸 해가지고 다시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이게 안 일어나야 안 되겠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 정당이 나서야 안 되겠어요? 국민의힘이 나서야 되겠죠? 만약에 국민의힘 안 나서면 우리가 두드리 패기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 말은 자꾸만 왜 부정선거 너가 안 밝히느냐 저는 이것보다도 이 2가지 제도는 누가 보더라도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 그리고 사전투표를 근데 사전투표 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부재자 투표 제도가 있거든. 제도가 있는 겁니다. 나는 선거날은 투표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럼 나는 부재자 투표 신고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전투표제가 있을 필요 없어. 이 두 가지를 내걸고 제대로 한번 요구를 해서 우선 국민의힘에다가 압박을 가해가지고 관철시키는 게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부정선거 방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저 선생님이